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쌤입니다. 자,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주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2월이 끝났습니다. 이제 3월을 기대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2월 조정 구간 잘 넘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미 12월 초까지 해서 다 올라올 만큼 올라와 놓고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하단을 한번 흔들기 정도는 하고 있는데 제대로 흔든 것도 아니에요. 기존에 12월에 이 하단을 살짝 이탈했다 회복되는 이런 모습처럼 이탈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장중에 잠깐 흔드는 정도인데 크게 흔든 수준은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우지수 이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지표가 안 좋네 어쩌네 해봐야 그래봐야 미증시 크게 문제될 거 없고 박스권 안쪽에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자, 매파적인 의견이 나온다. 빅스텝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일부 매파적인 의견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대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일부 의견 가지고 좀 자극적으로 기사를 내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 정도로 보시고요. 자, 그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12월부터 이 구간부터 미증시는 박스권, 다우지수는 박스권을 그렸는데 나스닥은 추가적으로 좀 밀린 다음에 올해 초부터 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기존 고점을 돌파해서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이 구간까지 내려와 가지고 한 11,400포인트 구간 흔들기 정도는 나왔는데 이 구간 11,200까지는 흔들어도 돼요. 400에서 200 정도가 중요한 구간인데 이 정도는 흔들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 조정받는 거는 이해해 줄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나스닥도 실망할 필요 없다. 오히려 미증시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서학개미 분들은 지금이 또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증시 예쁘게 마무리됐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1월까지는 하락이 나왔죠. 미증시는 여기부터 그냥 박스권이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좀 억울해 보일 수 있지만 한 번 더 내려갔다 왔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다? 외국인들이 이 4분기부터 해서 7조 원 넘게 매수를 했었는데 자 여기서 미증시랑 똑같이 횡보하기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나도 싼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매수하고 싶으니까 뭐 했다? 이중천장 모양 예쁘게 만들어 놓고 고의적으로 하락시켰다. 올릴 때는 7조가 넘게 들었는데 내려갈 때는 1조 7천억밖에 안 들었습니다. 올릴 때는 7조 원 중반대가 들었어요. 근데 내려갈 때 1조 7천억으로 다시 도로아미탑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부터 또 싸게 얼마를 매수해요? 8조를 매수한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쉬는 구간에서 한 1조 정도 줄인 정도다. 비중 조절한 정도다. 이 정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횡보하는 구간인데 하단은 2,400이니까 너무 여기에 최근에 나왔던 요 저점에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마시고 2,400까지 열어놓으시면 여기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 정도는 인정하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딱 2,400 흔들기 정도 나왔죠. 그리고 오늘도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요 구간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2,400 초반에서. 자, 수급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다 매도하고 집중 매도했다 이런 뉴스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대체 어디에 집중 매도를 했는지 제가 좀 궁금하네요. 자,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자, 지금까지 동향이 어때요? 자, 9월부터 해서 한 1조 한 5천억 정도 줄였죠. 14조에서 한 12조 중반 정도까지 좀 줄이긴 했습니다. 최근에 줄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4조 넘는 금액에서 2조 조금 안 되게 줄였다고 해서 그래요. 조금 더 줄이면 2조라고 칠게요. 2조 가까운 금액 줄였다고 해서 이게 집중 매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14조에서 한 2조 정도 줄였다고 해서 집중 매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언론이 이런 기사를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입장도 이해는 가요. 클릭수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클릭수가 나와야지 인정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분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현혹되지 않는다. 자, 코스닥은 어때요? 코스닥은 이때부터 볼 필요도 없습니다. 수급이 올해 설 연휴 이후부터 좋아졌기 때문에 아직도 1조 원 매수죠. 그럼 외국인이 12조 6천억 그리고 1조 원을 매수했다. 그럼 13조 6천억이에요. 우리나라 시장.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매수해놓고 패대기 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떠나지 않잖아요. 오히려 싸게 살려고
계속 밀어내렸다가 요 구간에서 횡보를 반복시키잖아요. 자 보세요. 한 3천억 안 되게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 조금 매수가 나왔는데 뭐 큰 매수는 아니다. 왜 금융투자는 제외하면은 그래도 투신이랑 사모펀드에서 조금 정신 차리고 연기금에서 이제 매도하지 않는다는 거. 2월 이제 하순이 됐으니까 연기금도 포트폴리오 교체가 이루어졌겠죠. 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연기금은 우리나라에서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최악의 연기금이 연기금은 원래 그 나라의 그 주식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이 기본적인 역할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탁상에서 논하시는 분들이 그냥 해외 주식 비중 늘리자 해가지고 우리나라 주식 비중 계속 줄이고 있어요. 해외 주식 비중 늘리고 있고 참고로 해외 주식 비중 늘린 거 손실입니다. 연기금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거의 뭐 최악의 연기금이 아니냐 싶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연금 낸 거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죠. 주가가 그래서 얼른 올라가야 돼요. 미증시라도 얼른 올라가고 부양을 그쪽에다가 비중을 늘렸으니까 좀 많이 올라오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별로 우리나라 증시에서 연기금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이거 쓸데없는 기관이 있는 느낌이에요.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큰 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자금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돼 있다. 그래서 뭐 크게 빠져나간 게 없어요. 그렇다고 이걸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간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그래도 600억 정도 일부는 가져갔네요. 그리고 뭐 기타 법인에서 자사주 매입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 외국인들에서 주식으로 매도를 하지 않는데 선물로 조절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선물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그래도 양호하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선물을 매도 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불안감을 높이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매수했던 걸 다 청산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굵직하게 다시 한번 4,000개 그리고 오늘 5,000개 이렇게 해서 뭐 이틀 동안 합쳐서 거의 한 10,000개 정도죠. 그러면 약간 줄였다고 해도 요 10,000개 정도 매수한 거에서 뭐 줄어든 정도니까 8,000개 때에 이제 매수 정도는 있다. 근데 8,000개 가지고는 이거 돌파하기 어려워요. 보통 최소로 잡아도 2만 개. 2만 개면 돌파하고 멀리 못 가는 거고요. 3만 개가 넘어야지 대세 상승이 시작될 수. 이게 시작 단계. 예.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아직까지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수급은 아니다. 선물 쪽에서는 주식은 좋은 수급인데 선물은 아직 좀 더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여기 돌파 시도하면서 매수가 더 들어와야 좀 더 이제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위쪽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쉬어가는 구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2월 동안 1월에 올라오고 2월 동안 쉬어가는 구간이었는데 잘 넘긴 거예요. 왜냐? 이 구간을 코스피가 쉴 때 코스닥이 올라오면은 조정이라고 했죠. 코스피가 내려갈 때 코스닥도 같이 내려가면 이러면은 리스크가 있는 위험 시그널인데 쉬는 동안 코스닥은 곧 이 저항을 돌파해서 추가 상승이 나왔잖아요. 즉 키높이 맞추기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도 고점 돌파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왜? 코스닥은 더 올라가야 되니까요. 코스닥은 키높이를 맞추려면은요. 이 정도까지는 와야 돼요. 이게 830포인트 정도까지는 근처까지는 와야 돼요. 800포인트 위쪽. 여기서 움직여야 돼요. 코스피가 움직이는 박스권이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30에서 780에서 830 정도.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830 정도 요 구간까지 쓱 해서 돌파해서 돌파하기 시작한 다음에 이 위에서 830까지는 못 가고 쉰다라고 해도 그 사이에는 코스피가 또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적어도 저항 돌파 시도 정도만 해도 나쁘지는 않겠죠, 시장에는. 이 정도까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3월에는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돌파를 할 때 주도주가 저항을 넘어갈 때 이 저항을 넘어갈 때 주도주가 상승하면서 저항을 넘어가는 신뢰도가 높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도주들이 쉬고 친환경이나 뭐 반도체는 이제 준주도주 정도가 될 것이고 친환경 뭐 방산 뭐 이런 쪽 주도주 계열 쪽에서 방산이 시총이 좀 낮아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주도주들이 좀 올라갈 때 저항이 돌파하면 좋은데 만약에 중국 소비 관련 시크릿 업종 쪽 중국이 부양책 펼치면서 그 상황에서 저항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뭐 나쁠 건 없는데 그 다음에 주도주가 반드시 살아나줘야 됩니다. 바통을 이어받는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일시적인 상승이고 다시 되돌림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세요. 그래서 바로 바통을 주도주가 이어받아줘야 된다. 주도주가 돌파를 하고
사실 그 시크릿 클럽존 같은 쪽이 이어받아가지고 지수를 유지해주면 그게 가장 베스트인데, 차선책으로는 이제 주도주가 쉴 때 나머지 섹터들이 올라가면서 돌파를 하고 그걸 주도주가 다시 이어받아야 돼요. 무조건 이어받아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월부터는 언제든지 가능성 있고 상반기 안에는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주들은 지금 휴식 구간인데 얘네가 요만큼만 올라와도 지수는 62,500원 이렇게만 돌파해도 지수는 박스권 상단 쪽으로 붙어갈 가능성이 꽤 있겠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9만원 구간인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쓱 치고 와서 10만원 돌파 시도하면은 박스권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이 보시면은 시총상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131 빼면은 그 아래 삼성바이오 있죠. 그 다음 뭐 있어요? 삼성 SDI, LG화학 이런 거 있습니다. 현대차도 전기차를 생산하는 친환경 기업이죠. 기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총 10위 안에 이런 쪽이 많이 들어있어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친환경 소재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이제 차량 경량화 쪽으로 가고 있고. 자,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뭐라고 했죠? 55만원, 50만원 넘어가는 건 당연하고 55만원 넘어가는 건 관건이다. 여기 올라서 여기만 잘 유지해준다. 이거 한 번만 잘 유지해주면 어떻게 된다? 40만원대를 다시 보는 것보다 100만원대를 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안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뭐 순식간에 100만원이 넘어가겠습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이 강한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작년 같은 시장이 빠르게 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면은 조금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보셔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지금 재밌는 거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제대로 힘을 좀 못 내주고 있습니다. 여기 뭐 19만원쯤까지는 가서 21만원을 올해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실적을 갖고 있는데 뭐 거의 역사상 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저평가를 받는 구간이었죠. 이거 조금 탈피했다고 해도 이 17만원대는 아직도 너무 과하게 저평가가 돼 있습니다. 기아처럼 이런 식으로 좀 올라와 줘야 돼요. 보시면은 기아도 올라와봤자 75,000원인데 그래도 기아는 추세적으로 해서 반등이 좀 나오는구나, 7만원대 요 구간 박스권 구간까지 돌파는 해주는구나 정도는 움직임은 나오죠. 현대차는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현대차가 언제 키높이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주도주 대열에 합류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시고요. 현대차 기아가 좋다라고 하면 현대위아 같은 경우 실적 다 잘 나왔죠. 이쪽이 같이 움직여줬는데 얘가 아직 안 움직이고 있죠. 현대위아는 쉬고 있고, 자, 부품주 하면 그래도 현대모비스가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좀 덜 밀리고 덜 오르고 하면서 자존심 정도만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뭐 SL이나 화신 같은 경우 작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쪽이 바닥권에 있습니다. 왠지 느낌이 현대위아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예, 그래서 현대위아가 좀 수급이 들어오고 이런 부품주들 수급 들어오면 SL 같은 경우는 힘을 많이 모아놓은 만큼 이제 강하게 또 한번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모습 만들 수 있다라는 거. 화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작년부터 이제 9,500원과 계속 저항받다가 한번 돌파해서 멋지게 올라가고 쉬고 있죠. 다시 9,500원 이제 작년 말부터 저항받고 있는데 화신 9,500원 잘 보시고, 아진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700원 요 구간을 작년에 계속 돌파 못하다가 돌파하고 멋진 모습, 이제 다시 2,700원 건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럼 2,700원 넘어오면 3,300원 정도는 어렵지 않게 올라올 수 있겠죠. 20% 넘는 구간이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2차전지 관련주는 뭐 보시면 뭐 다들 좋아서 뭐 나무랄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슬슬 다시 한번 지금 66만원 터치하고 힘을 내주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폐배터리 쪽 리사이클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죠. 이제 좀 쉬어줄 때가 됐는데 이제는 뭐 매수하기에는 어려운 구간입니다. 보유하신 분들이 잘 정리하고 쉬었다가 다시 보시는 방향이 맞지 않나 싶고요.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이제 계열사 쪽으로 해서 같이 멋지게 올라와줬고, 그러다 보니까 LNF가 굉장히 서운해했어요. 그래서 LNF가 드디어 오늘 거래량을 붙이면서 폭발적인 상승 나오면서 25만원 돌파하는 모습. 이건 돌파가 된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은 포스코 케미칼이 요즘에 먼저 움직인 다음에 에코프로보다 먼저 움직였었죠. 얘네가 움직인 다음에 쉬고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도 이제 자존심 차리려면은 23만원 위쪽으로 넘어와 줘야겠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나 이런 쪽이 이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렸고, 이거 그때 9,000원 아래에서는 너무나도 해자스러운 가격입니다 말씀
말씀드렸는데 벌써 8만 원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리고 자, 세로닉스. 자, 세로닉스 같은 경우를 같이 봐야 되죠. LF가 좋으면은 항상 요 세로닉스가 자, LF의 최대 주주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래서 LF가 좋을 때 항상 같이 보시면 됩니다라고 설명드렸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가 이제 자,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가 이제 기존부터 폐배터리 쪽 관련 쪽으로 해서 또 기술력 뽐내고 있었죠. 그래서 작년에도 좋은 수익률 보였었는데 이런 쪽이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와 있고, 작년에 신규 상장했던 성일하이텍 아주 뭐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아니면은 세비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일하이텍이 조금 더 강하고 세비캠도 요 12만 원 돌파하면 다시 한번 또 힘내줄 수 있는 구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뭐 잘 올라와주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AI 챗봇 뭐 이쪽으로 수급이 돌다가 다시 한번 어제 뭐 로보티즈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로봇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돌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가장 핵심이었던 이쪽으로도 돌고 했는데, 중요한 건 둘 다 저항을 돌파 시도를 하고 돌파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뭐 로보스타라든지 미래 컴퍼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 컴퍼니 같은 경우가 또 상한가에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수급이 돌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로봇츠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돈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중동 쪽으로 한번 갔다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흐름을 건너뛰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쪽으로 다시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유비케어나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쪽도 바닥에서 슬슬 이제 시동을 걸고 있고, 갤럭시 RSM 같은 경우도 자, STO 관련주도 이렇게 바닥에서 또 슬슬 시동 걸 수 있죠.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자, 위메이드 그룹주가 이제 그 최근에 급등 이후에 휴식을 보이고 있는데, 저 흐름 다음에는 얘네가 여기서 17,500원에서 위메이드 맥스가 지지받느냐 보시고, 이탈하면 이 아래쪽 보시면 되죠. 15,000원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7,500원이 15,000원이냐, 어디서 지지받고 얘네가 반등이 나올 거냐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SM. 자,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끝났습니다. 자, 12만원에 공개 매수한다 라고 했는데 얼마죠? 127,600원. 바보가 아닌 이상 7,600원 손해보면서 12만원에 하이브에 좋은 일 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공개 매수는 실패. 어떻게 되겠어요? 하이브 그리고 카카오 경영권 분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프리미엄 붙여서, 카카오가 이제 지난주에 9천억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죠. 9천억 입금됐습니다. 사우디 우크펀드, 싱가포르 우크펀드에서 지원받는다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24일날 입금된다 그랬죠. 9천억 입금 총알 장전했어요. 카카오가 자신있게 말하기 시작하죠. 우리 이제 기존에 이 정도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하이브의 도발을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야겠다라고 합니다. 9천억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SM 어떻게 돼요? 여기서 경영권 프리미엄 30% 붙이면 16만원대에서 17만원대 정도 나오게 됩니다. 제 기존에 말씀드렸죠. 최소 15만원에서 17만원 정도 이상은 돼야 이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는데, 말씀드렸던 가격권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공개 매수를 할지 뭘 할지는 봐야겠지만, 잘하면은 과열되면 제가 생각한 이 17만원대 중반, 뭐 17만원 중반 정도까지 생각했었는데, 18만원 아래쪽 생각했었는데, 제가 생각한 가격보다 더 위쪽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양사 측에서 어떻게 발표하는지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면서 뭐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과열이 되면은 뭐 20만원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보다 좀 더 과열이 되면 20만원 그냥 넘어가는 과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사에서 나오는 이 자금력 그리고 이 멘트 이런 거를 같이 확인하면서 우리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SM 같은 경우 보시고, HL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최근에 반짝 올랐는데, 바이오 부분 남겨놓고 이제 선박산업 부분 분할한다고 하죠. 원래 구명전 기업이에요, 여기는. 근데 바이오에 대한 이제 리보세라니 원천 기술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바이오 기업이 된 거죠. 그래서 분류 자체가 조선 기업으로 돼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 선박보트업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조선 쪽으로 분류되니까 외국인들 투자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예요. 바이오 기업이라고 해서 항암제 기업이라고 투자하려고 했더니 선박 리포트 건조업이라서. 그리고 친환경 선박업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자, 이 부분을 분사하겠다. 오케이. 자신감이 있구나.
그리고 사실 공매도 뭐 쇼커버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상한가가 들어간 거고요. 이렇게 쉬고 있는데 34,000 아래로 다시 내려올 상황이 아닌데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회복되면서 39,000원 요 사이에서만 움직여도 나쁠 거 없고 여기서 올라와서 이제 NDA 신청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4만 원대는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가격이 되지 않느냐, 5만 원대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은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5만 원대도 바로 넘어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기존에 NDA 신청을 하겠다라고 했던 2019년에 위암 3차 치료제 아직도 NDA 신청 안 했죠. 그때도 유상증자 받고 나서 옵티머스 펀드에 이제 투자하는 등 이상한 짓만 해가지고 신뢰를 잃었다. 이번에는 NDA 신청만 하면은, 그리고 항서제약이 버티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허가 받았잖아요. NDA 신청만 한다라고 하면은 기업의 신뢰를 조금은 되찾을 수 있다. 완벽하진 않아도 조금은 되찾을 수 있다. 완벽하게 하려면은 신약허가 신청받고 판매까지 이루어져서 실적까지 좋아져야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 완벽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NDA 신청하면 180일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죠. 180일 이내의 결과가 나와요. 6개월 이내의 결과 나오니까 상반기에만 신청해도 올해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거. 프리 NDA에서는 문제 없다 정도로 나왔으니까 준비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나라고 현재는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워낙 양치기 소년이다 보니까 NDA 신청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확인이 필요하다.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월에도 이런 종목들, 기존의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 그리고 기존 주도들, 친환경 관련주들, 그리고 뭐 SM이나 뭐 HLB처럼 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뭐 순환하시는 방법, 아니면 좋은 종목에다 좀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 양쪽 다 괜찮으니까 투자를 하시면서 3월도 여러분 작년에 좀 서운했던 시장 3월에도 잘 이겨내시고 상반기까지는 일단 좋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하반기에서는 이제 지표나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얘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좀 체크하면서 보면 되니까, 시장이 이제 변화가 있거나 그리고 이슈가 있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니까 저희 방송 보시면서 올해 시장도 꾸준하게 수익으로 이제 채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세요.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